네, 안녕하세요.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기회달인 전문가입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한 15분 정도까지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 아침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전날 해외 증시 시황 그리고 유망 종목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을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모두 다 아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그러니까 말구름 표시 두 개가 겹쳐 있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기계달인 박노주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샵 3989로 기계달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시황 전략이 그다음에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팍스경제증권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사용하는 황금 로봇 세력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게 황금 로봇 세력 검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황금 로봇 세력 검색 시스템은 간단하게 말해서 미리 수급을 포착을 해서 급등할 종목 고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하루에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꽤나 많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9시 장 시작하고부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종목이 얼만큼 갈지는 상승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바로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진입 전에 오른쪽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에서 목표나 분석 점수를 보시고 판단하셔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방송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이 전 시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황에 앞서서 최근 8월 2주 동안 이 시스템 통해서 수익 실현한 종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단타 종목으로는 링크 제네시스가 13.7%, 라이프 시멘트가 9.1%, JT 3.2%, 한솔 PNS 5.5%, 시스웍 7.7%, 대한금속 3.3%, 우리기술투자 6.5%, LNF 7.3%, 다나와 5.4%, 애니젠 4.7%, PCC 스틸 4.1%, 대신전목등신 13.6%, 애니젠 16.4%, 광진원텍 13.7%까지 해가지고 14종목 총 114.1%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12일 날 한번 수익을 거둔 다음에 13일 날 다시 한번 잡아서 또 한번 수익을 냈고요. 현재 보유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수익 쪽은 한국 BNC가 33.3%의 수익을 줬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22.5% 해서 총 55.9%의 수익을 얻었고요. 여기까지 8월 총 합산 수익은 한 170%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8월 수익률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 회획 쪽 시황 다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일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행보인데요. 16일 뉴욕 증시에서 블루칩 클럽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0.02포인트 0.31% 오른 35,625.40으로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11.71포인트 0.26% 오른 4,479.71로
장을 마치면서 S&P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9.14포인트, 0.2% 내린 14,793.76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장기 국채 금리는 이날 1.286%로 출발해서 1.276%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증시는 경기회복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중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것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 전망치인 11.5%를 밑돌았고, 온라인 매출은 한 달 동안 4.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CNBC의 짐 크레이머는 트위터에 델타 변이가 주도하는 경제회복 감속이 중국을 사로잡았다면서 여기엔 아직 충격이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네요. 국채금리의 하락세 속에 은행주들도 약세를 보이는데요.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는 각각 1.91%, 0.6% 하락했고,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주가도 각각 0.66%, 0.82% 내렸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이 전기차 오토파일럿 부분 자동주행 시스템에 대한 공식 조사를 발표한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4.33%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백신 업체 모더나 주가는 4.09% 하락을 했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소매주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홈디포와 월마트는 각각 1.13%, 0.82%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네요. CNBC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기업 중에서 87%가 2분기 중 주당 순이익이 상승했다고 하고요. 애플은 이날 1.3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급락을 했는데, 이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전달보다 24.7포인트 하락한 18.3을 기록했는데, 이코노데이가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30을 크게 하회한 결과고, 이는 지난 3, 4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네요. 8월 신규 주문 지수는 13.4포인트 하락한 13.8을 기록했고, 출하량은 39.4포인트 하락한 4.4를 기록했습니다. 직원 수는 7.8포인트 감소한 12.8을 기록했고, 6개월 전망에 대한 낙관론은 7포인트 오른 39.5, 그리고 미래 자본 지출 계획은 3.3포인트 하락한 23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제조업은 공급망 병목 형상, 수요 급증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델타 변이의 확산세에 회복 역풍의 우려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유럽 쪽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영국 런던 증시의 푸시백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9% 내린 7,153.98,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83% 하락한 6,838.77%로 7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0.32% 내린 15,925.73으로,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50 지수는 0.64% 내린 4,202.44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장은 이날 경제규모 2위 중국의 경제지표 하락과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여파를 주시했는데요. 중국 통계국은 7월 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상승은 했지만 전월 증가율이 8.3%보다 낮았고, 로이터 통신 집계 전망치인 7.8%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가 알아보겠는데요. 미국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죠.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1.7% 내린 67.29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 최근 악재가 겹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네요. 전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내놓은
지표가 이를 방증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소매 판매 증가율은 8.5%로 올해 들어 처음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함락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안전 선호 심리를 퍼지게 하기 때문에 유가의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시황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종목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리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2번이나 수익을 냈던 애니젠입니다. 금요일에 애니젠은 펩타이드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신약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는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시가에서 18%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기술력에 따른 코로나19 항바이러스 개발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밝혀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업에 대해 좀 살펴보면요.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2000년에 설립되어 펩타이드 기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2016년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보유한 독자적 펩타이드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의학용, 연구용, 화장품용 펩타이드를 생산하고 있고 국제제약기업, 벤처기업 등에 공급하는 CMO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펩타이드 원료의약품 합성에서 펩타이드 기반 항암, 항당뇨 및 진통 등의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기업 실적 살펴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9% 증가한 85억 원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 53억 91억 원 증가한 마이너스 10억과 마이너스 2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GMP 제조 시설 보유를 통한 위탁 생산 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기술력을 통한 신약 파이프라인 준비를 해왔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개발 가능성을 주목받으면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살펴보면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가 국내외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공장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해외 신규 대리점 개설, 영업 제휴, 조직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이 되고요. 연구개발 중심의 벤처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능력은 있지만 매출이 없어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엔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 능력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갖춘 동시에 원료의약품 생산을 통한 사업 안정성도 갖추고 있어서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이 충분히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봅시다. 자, 오른쪽 상단에 예측 랭킹 점수가 나와 있는데, 자, 96점이나 되네요. 급상승으로 인해서, 자, 굉장히 가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빅데이터 점수는 68점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온 상태이고요. 네, 약간 점수가 처진 상태고요. 외기 점수는 16점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포 지점이 상당히 많이 이탈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예측 수표는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서 양호한 상태이고 이평선은 8월 11일 5일선이 21선 상향 돌파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됐고 자, 정배열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슬로우 스토캐스트가 RSI는 골든 크로스 나와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리선은 75선, MACD 오실레이터는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네요. 자, 차트를 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목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에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15분 정도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 아침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준비한 내용은 미증시 마감 시황,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대응 전략, 그리고 이제 저녁에 미증시 대응할 만한 해외 주식 관련 유망 종목 주시인데요. 네, 이런 내용들 중에 먼저 미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을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네, 샵 3989번에 키워드 칼리라고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오른쪽 아래에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샵 3989번 칼리라고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이야기 못해드린 시황 전략, 업종,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들에 대해서 자료와 내용 오늘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팍스경제증권TV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넘어갈 텐데 저는 위즈인베스트먼트에서 해외 선물 딜러로 활동했었고요. 현재는 H홀딩스 해외 선물 딜링룸 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팍스경제TV에서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월요일 마감 시황 간략하게 먼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는 플러스 0.31%,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20%, S&P 플러스 0.26%로 혼조세로 이제 마감을 해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좀 더 차트로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어제자 일단은 분봉으로 좀 쪼개서 간단하게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대응 전략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단순히 지금 현재 이렇게 실시간 차트로 못 드리는 내용 자체를 이런 식으로 지금 노란 톡방을 보시면 제가 일단은 이렇게 드리는 매매 타점이나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각각의 종목별로 이제 차트랑 내용 흐름들 가져가면서 어떠한 이슈랑 어떠한 포인트, 체크 포인트들을 가지면서 상승이나 하락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지, 현재 추세가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 있고 어디까지를 좀 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 통해서, 그리고 현재 시황과 맞춰서 여러 가지 흐름을 같이 맞춰서 복합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전과 그리고 오후, 그리고 야간, 그리고 야간 마감까지도 지금 가져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뭐 선물 시황에 관심 있다, 나는 선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셔도 사실상 이 전반적인 추세 흐름, 어제자 미증시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유가, 그리고 이제 골드의 가격, 이런 부분들, 아니면 원자재의 가격의 상승과 하락 같은 경우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냥 취향만 안고 내가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오늘자 국내 증시에 대응한다라고 했었을 때 훨씬 더 남들보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선물 시장을 단순히 무조건 대응이다기보다는 조금 더 미리 추세나 이런 부분들, 현재 움직임들이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다 보니까, 시장에 빠르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런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자 일단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미장 전에 나스닥 같은 차트를 지금 보시면 미리 되돌림 수치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5,065포인트를 지지 구간이냐 돌파 구간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살표랑 별표까지 지금 체크를 했었던 모습이었는데, 아래 시간대를 지금 보시면 9시 20분부터 그 전부터 8시부터 제가 일단은 이러한 흐름 자체를 가져갔었는데, 일단은 장 초반 전에 일단 일부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척 하다가 원웨이 매도세를 굉장히 크게 보여줬었죠. 지금 이 매도세가 별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거의 15,100부터 해서 지금 900 초반대까지 지금 200포인트나 낙폭을 보여줬었어요. 200포인트 낙폭이라는 거는 1% 이상 지수 자체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뉴스 보신 분들은 어제자 일단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탈레반의 이제 아프가니스탄 함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당연히 현재 지금 미증시 자체가 고점 대비 피크아웃의 우려라고 하죠. 지금 고점 대비 좀 꺾일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증시가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일부 눌림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또 하나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중에 뭐 델타 변이의 변수, 그렇죠, 확산에 대한 변수 자체가 세 가지 굉장히 큰 하락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자 원웨이 매도세를 보여줬고, 저는 원래 생각했었던 낙폭 자체는 14,600대까지도 지금 낙폭을 좀 보여줄 수 있었겠다. 어제 같은 날 지금 이슈 자체 하락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들과 더불어 봤었을 때는 낙폭 자체를 훨씬 더 키워갈 수 있고 한 번에 증시에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던 하루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간대에서부터 이제 매도 대응을 하면서 자리값을 좀 지켜봤었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 시간대에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아침 시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자 이제 핀비즈로 보면서 하락폭 자체를 이제 가져갔었을 때 전체적인 증시 자체가 다 하락으로 가져가고, 미국 빅테크 기업서부터 전체적으로 테슬라 5% 이상 빠져주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의 낙폭에서 다시 한번 재차 V자 반등으로 지금처럼 상승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많지는 않았어요.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지는 않았는데, 정말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크게 다시 저점 대비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일단 증시 자체가 많이 빠졌었고, 전체적인 빅테크 기업 그 외에 개별 종목 섹터서부터 올라가는 종목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 어제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약 12시, 밤 12시서부터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더니 원웨이 상승 흐름으로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이러한 증시 상승 흐름을 가져가줬다. 어제서 좀 주요 특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개인들이 이제는 생각했었던 추세나 흐름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낙폭을 보여줬을 때, 증시에 충격을 줬을 때는 추가적인 패닉셀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매도세를 추가적으로 같이 팔자가 아니고 오히려 저점에서 사자에 대한 유입으로 지금 굉장히 크게 이어졌던 점, 오늘자 일단 굉장히 주요 이슈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동안 이러한 지금 하락 모멘텀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렇게 V자 반등 흐름, 그리고 이제 상승 다시 한번 재차 장 열리기 전 시간대에 이제 고점보다도 상승 흐름을 가져갈 정도로 매수세를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다 보니까 한동안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혼조세를 뜰 가능성이 크다. 하락 압력이 크고 하방 압력이 큰 상황과 지표 발표, 이런 부분들, 이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사실상 이 정도까지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미증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파를 굉장히 좀 적게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 연준이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내년 중반에 이제 종료를 이제 뭐 검토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내놨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이죠. 아직 지금 잭슨홀 미팅도 남아 있고요. FOMC의 의사가 공개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연준의 이제 3대장, 3대장이 아직 지금 어떠한 지금 발언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 이제 3대장의 발언을 보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자체의 변화를 좀 이끌어갈 수는 있고, 일정 얘네 발언, 이 3대장의 발언에 따라서 증시 하방 압력이 분명히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상 긍정적인 내용을 꺼내기는 지금 굉장히 힘들겠죠, 현 시점에서. 그래서 하락 압력이 작용을 하더라도 오늘자와 같은 결과값을 보면서 가장 지금 현재 고점 대비 S&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479.71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기간에 지금 현재 2배가량 지금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1년 5개월 만에 지금 2배를 뛰었고요. 거래일 수로는 지금 354 거래일 만에 2배를 뛴 모습입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개별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가져갈 텐데, 이렇게 지금 2배나 지금 올라가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 눌림 자리보다는 횡보 또는 일부 상승, 이 자리값을 계속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 강세 업종을 지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어제자 일단 전체적인 빨간불로 시작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테스트해보면서 대응을 했었을 때는 사실상 회복하기 좀 힘들 정도로 매수세를 좀 크게 유지했던 모습인데, 지금 현재 하루치 상승 섹터나 이런 부분들로 봐줬을 때 11개의 섹터 종목 중에 4개만, 그리고 이제 상승폭도 굉장히 적게 올라와줬던 모습이죠. 나머지들보다. 그러면 어제자 일단 테슬라 거의 5%가량 하락해줬었던 모습이고,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 빵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회복하기 굉장히 좀 힘들었던 움직임이었었는데, 저점 대비 반발 매수에 굉장히 크게 키워가면서 이러한 식으로 지금 현재 마감 흐름 가져갔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6일 어제자 이제 발표했었던 내용 중에 이제 중국과 미국을 한번 지금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6일 발표 자체가 예측치였던 7.8%보다 6.4% 발표치를 나타내면서 예측보다는 지금 좀 하회했던 모습이어서, 일단은 중국에서 가장 큰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뭐 델타 변이의 지금 재확산의 여파가 지금 가장 크게 있고, 일단 중국 경제 둔화의 좀 시작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거 하나 가지고는 지금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지금 미증시 자체도 똑같이 일단 소매 매출 지표 발표가 같이 있습니다. 네, 이전치 지금 바라봤었을 때 소매 판매랑 소매 매출 봤었을 때 이전치 1.3% 그리고 0.6%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상치 자체가 지금 이전치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계 경기 둔화 우려나 이런 부분들 중국과 같이 더불어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미증시에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하회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증시 자체 이제 일정 하락폭, 하락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 역시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만 오늘과 같은 결과, 과거 데이터로 봤었을 때 저점 대비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또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점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바라봤었을 땐 조금 더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이슈가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 테이퍼링이나 이런 이슈가 들어오고 사실상 뭐 10% 이상 하락한다, 아니면 절반 반토막 날 것이다,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낙폭 추세나 이런 부분들,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어요. 고점 대비 픽스아웃 우려,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뭐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더 이상 상승할 만한 재료가 많이 없다, 증시를 이끌어갈 만한 재료가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더 체크 포인트를 지금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계속적으로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을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증시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채권이라든지 좀 안정적인 자산, 채권이라든지 골드, 안정적인 자산으로, 아니면 달러, 이런 쪽으로 달러의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져가는 추세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 방어에 대한 내용 자체가 비트코인보다는 그래도 주식 쪽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흐름 자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사실상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제 결론은 이 부분이고요. 한동안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큰 혼조세,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것이고, 일부 낙폭, 하루치 2%, 3% 낙폭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장중에 저점 대비 반발 매수세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를 원의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요즘 바라보기보다는 사실상 그 시간에 맞춰서, 현재 흐름에 맞춰서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노란 톡방 참여하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시황이나 이런 브리핑 같은 거 계속적으로 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를 하루에 4번씩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지금 오른쪽 하단에 샵 8989번 지금 할리로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유망 종목은 아니고요. 일단 캐터필러 가져왔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1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인프라 투자 수혜주라고 지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주요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경기 부양 인프라 투자 수혜주기 때문에 가져왔던 모습이고, 대규모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갔었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에서 그만큼 지금 1조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캐터필러라는 기업의 주가 상승은 단기간으로 봤었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1925년에 설립이 되었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노란 색깔 중장비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모습인데, 오늘 시간이 지금 조금 부족해서 일단 조금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칼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팍스미디어TV 김정철 부부장입니다. 자, 아까 이제 칼리 전문가님 시황 얘기 잘 들어보셨죠? 자, 오늘 이제 증시 또 활기차게 또 이번 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활기차지 않아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번 이제 증시를 좀 볼게요. 사실, 어제는 이제 아시아 증시는 다 열었죠. 다 열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어제 이제 안절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아시아 증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해종합이 보합권 움직임이었고요. 반면에 항생이 급락을 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뭐 18,000명?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사실상 일본 니케이 지수는 사실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고,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미국 증시에서 만약에 반전이 나오면 그나마 좀 괜찮을 거다라는 이제 예상을 좀 했었는데, 반전이 나오긴 나왔는데, 여전히 나스닥 종합은, 마이너스권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 분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초반에 S&P 500, 나스닥, 다우 모두 다 많이 밀렸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마무리됐다.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는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증시까지 이제 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아시아 증시에서 어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어제 이제 주요 정경 지표 보시면은 어제 중국 지표 중에 제일 중요했던 고정 투자 소매 매출 광공업 생산인데 이게 모두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많이 안 좋은 지표인데, 사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안 열린 게 천만다행이다. 제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주식 포지션이 많다면 천만다행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항상 현금비 좀 어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칼리 전문가님도 아까, 김보낸 칼리 방에서 현재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어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괜찮았다. 이런 면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긍정적으로 좀 주식시장 보고 있고요. 일단, 지수 전략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전략입니다. 지수 전략인데, 현재 지수 전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라인이 이제 3,130포인트 라인이에요. 3,130포인트 라인이 여기서 돌파하면서 좀 지지받았던 구간, 거래량이 살짝 나온 지지받았던 구간, 그 다음에, 밀렸을 때 지지받았던 구간, 밀렸을 때 지지받았던 구간인데, 그래서 이 라인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주, 이제 급락해서 쭉 밀렸다가 아직 이 라인 터치하기 전에 이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일단 122평선도 현재 왔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온 122평선이 저항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3,180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 3,18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 하도 이제 삼성전자 IT 반도체 이쪽이 안 좋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어차피 이끌려면은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반등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에서 매도가 이제 멈춰주는 거겠죠. 삼성전자를 그냥 간단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거는 HTS 각자 모든 HTS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삼성전자 이게 지금 이게 매도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한 거거든요. 근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4조가 넘죠. 예, 이거 4조가 넘는 금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 4조 넘게 팔았습니다. 4조 넘게 팔았다는 거는 상당히 좀 많이 판 거고요. 이거는 많이 판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메모리 업황 둔화, 가능성 때문에 밀렸습니다. 가능성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이런, 이제, 리포트를 발표했죠.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건스탠리가 뭐 엄청 대단하다. 이렇게 증권사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단하실 때는, 저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 연기금 했을 때, 모건스탠리 어차피 의리였거든요. 의리였고, 골드만삭스고 뭐고 다 저한테 의리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건스탠리가, 이런 리포트를 냈던 거, 이제 리포트를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제가. 네, 리포트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메모리 윈터 이즈 커밍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리 업황이 겨울에 올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은 건데, 근데 저는, 모건스탠리가 맨날 틀려가지고, 모건스탠리가 2017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때가 메모리 가격이 근데 8달러였어요. 8달러에서 DDR4가 8달러였는데, 그게 이제 이미 하락을 했던 건데, 2017년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7, 8개월 동안 계속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 DDR4 가격은 4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서 밀려봐야 지난번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기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오늘 또 이제 지난 주말에 모건스탠리가 센가요? 여러분들 골드만삭스가 센가요? 골드만삭스가 더 셉니다. 글로벌 IB 랭크 1위가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고 모건스탠리는 3위, 3위 정도 됩니다. 근데 주말에 골드만삭스가 아니다 틀렸다. 반도체 매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논란은 좀 있을 겁니다. 당분간 논란이 있까 누우지 있을 거다. 근데 오늘 증시는 일단은 시장에서 그래도 미국 증시 때문에 조금은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만 나스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 안 좋은 부분이 우리가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은 제일 중요했던 1030포인트 라인을 지난주 금요일날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오늘 다시 한번 테스트할 걸로 보이시죠. 지금 현재
현재 동시효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034포인트인데, 이 라인을 지켜주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라인을 지킨다면 60일 이동평균선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보려고 하냐면요. 일단은, 지난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장에도 메모리 반도체 하는 회사가 있죠. 메모리 반도체 하는 회사가 뭐가 있냐. 미국장에는, 역시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역시 메모리 반도체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SK가, 쭉 밀렸을 때, 같이 밀렸죠. 같은 메모리 반도체고, 이게 3위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고요. 2위가 SK이고, 3위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그래도 지난주 금이죠. 지난주 금, 우리나라 금을 지나고, 지난주 금,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모두 다 플러스로 버텼다는 거. 요거가 이제 좀 긍정적이다. 이걸 보면 삼성전자 오늘 좀 버텨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고, 버티는 거 말고 반전이 좀 필요하긴 한데, 반전을 이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현재 상황은. 현재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동시효과가 좀 나왔는데요. 시가총 상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고, 시가총 상위 종목 위주로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 항상, 우리가 볼 때, 아침에 동시효과가 딱 나오면은 시가총 상위 종목들을 반드시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 그날 당일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가총 상위 업종들을 쭉 한번 보시면은 특별히 이슈가 된 건 없는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외국 투자자들 얼마나 매도가 많이 나오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매도를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 기간이 물량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오늘 더 중요한 건 원달러가 좀 중요합니다. 원달러가 중요한데, 장중에 달러 인덱스 흐름을 좀 계속 같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일단 원달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은 삼성전자 매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매도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원달러를 우리가 좀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마냥 원달러 때문에 마냥 이게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원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수출이 상당히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상당히 괜찮아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향후 수출 전망이 좋다. 그래서 수출 전망이 좋으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상당히 차는 많이 못 팔고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라가지고 많이 못 팔고 있지만, 그러면 현대차, 기아가 상당히 저점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도 전체적으로 좀 요즘 안 좋죠. 좀 많이 안 좋은데, 지금 현재 오늘은 이제 시접발표 나머지 기업들이 쭉 할 텐데, 이 시접발표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접발표에서 어디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향후 전망이 안 좋아서 지금 좀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향후 전망은 만약에 모건스탠리가 좀 틀리다면, 향후 전망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도체는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점 매수를 저희는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봤을 때 실적 상당히 괜찮은 종목으로는 KC텍이 있는데, 반도체 소재 부품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동시효과가 마이너스 3%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호가 공백입니다. 호가 공백으로 지금 이쪽 다 호가가 공백이 있죠.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이제 시초가가 나타나면은 바로 이제 호가 공백을 다시 돌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IT에서 BT로 근데 넘어가자 우리가 얘기 많이 했죠. 반도체 저점 매수 구간입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걸리고 싸움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BT 쪽으로 좀 보자. BT면은 바이오테크 쪽으로 좀 보자, 이런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이제 종목들은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SD바이오센서인데요. SD바이오센서는 일단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진자 증가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거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나라 확진자는 조금 줄었는데 그 연휴의 영향이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SD바이오센서는
처음에 상장했을 때 가격보다도 훨씬 저평가되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 못하다 하더라도 치료제 관련으로는 셀트리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주말 동안에 그 병원에 좀 많이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의료원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제 실무진하고 의료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하고 현재 처방 쓰고 있는 거랑 뭐 이런 거 많이 그 한방을 좀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레키노나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으로 쓰고 있고요. 레키노나가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증 환자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원래 그리고 아템나라는 그 로시에서 만든 아템나라는 치료제가 있어요. 이 아템나가 상당히 좀 효과가 괜찮다고 합니다. 치료제로서. 중증 환자 치료제로서 4명 중에 3명이 괜찮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템나 관련주로 좀 보면 좋은데 우리나라에 아템나 관련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치료제 아템나가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템나 관련주로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또 오늘 오전 오늘 그 낮 12시 전에 저희가 아테나 관련주를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오프 채팅방으로 반드시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테나가 현재 지금 이제 일선 이제 코로나 담당 지정병원에서는 현재 지금 4명 중에 3명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물론 부작용은 조금 있다고 합니다. 혈압의 수치가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부작용이 매번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케어 가능한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테나는 중증 치료제이기 때문에 중증 치료제 말고도 좀 범용 치료제가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용 치료제 쪽으로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IT에서 BT로 넘어가는 시장 흐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IT는 저점 매수로 중장기로 보시고 BT는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골라서 정리하시면 된다. AKL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유 종목인데 최근에 치료제 관련 이슈가 떠가지고 지금 한번 또 가는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 원래 항암제일 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방송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노란통 메신저 모두 다 참여하셔서 같이 찾아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